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사는 34살 여성입니다. 살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중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지만 내게 은인 같은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제게는 남들이 들으면 놀랄 만한 특별한 인연이 있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네요. 겪지 않으면 믿지 못할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저는 20대 초반부터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을 도왔습니다. 정확하게는 사업체를 물려주시기 위해 일을 가르치신 거라고 봐야 하죠. 국내 화장품 업체들의 하청업체로 마스크팩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회사였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본격적으로 경영을 물려받고 자체 마스크팩 브랜드를 만들고 홍보, 판매하면서 3년 만에 매출 1,000억을 달성하기도 했어요. 아버지 세대와 달리 다양한 판매 유통망을 모색한 결과였죠. 해외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이 인기를 끌면서 수요가 늘어났고 홈쇼핑 및 자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를 했거든요. 30살이 된 어느 날 CEO 모임에서 만난 지인이 좋은 사람이 있다며 남자 한 명을 소개시켜줬습니다. 연애의 연자도 모르던 저는 혹 실수를 할까 긴장하며 소개 장소에 나갔더랬죠.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박상욱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최미연입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멀리 오시게 했네요. 아닙니다. 이런 미인분을 소개받는데 제가 당연히 달려와야죠. 사진보다 실물이 더 아름다우시네요. 화장품 회사 운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버지 가움 물려받아서 하고 있어요. 개인 변호사 사무실 하신다고 들었어요. 사무실 개업한 지 이제 몇 년 안 돼서 영업한다고 뛰어다니느라 정신이 없네요. 사람들 많이 만나고 다니는데 미연 씨 소개받으려고 그랬나 봅니다. 변호사라는 맞선남은 시원시원한 기럭지에 직업 때문인지 언변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소개받은 날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며 자기랑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게 어떠냐고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더군요. 그냥 맞선이란 게 어떤 건지 호기심으로 나간 저는 그 남자에게 말 그대로 영업당했습니다. 수려한 말빨과 적극적인 열정에 반해버린 거죠. 서울과 대전이라는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는 구애에 열성적이었습니다. 만난 지 1년도 안 돼서 양가에 인사를 드리고 약혼식을 올리게 됐고요. 미연아, 우리 결혼식도 그렇고 신접살림도 전부 대전에서 하는 게 어때? 자기 회사 기반도 대전이고 장인 장모님도 그렇게 하는 게 편하실 거고. 그래도 돼? 오빠 아는 분들이나 시부모님은 서울이니까 불편해하지 않으실까? 서울 대전 뭐가 멀다고. 대부분 축의금만 보내거나 친척분들은 버스 대절해서 같이 올 건데 무슨 걱정이야? 자기는 건강관리만 하고 다른 건 일절 신경 안 써도 돼. 빨리 결혼식 날 왔으면 좋겠다. 혼인신고라도 확 먼저 해버릴까? 최미연 박상훈 거라고 도장 쾅쾅 찍고? 오빠도 참 어떨 때는 못 말릴 정도로 성격 급하다니까. 다음 주에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오라고 엄마가 그러시더라. 결혼 준비 상의할 것도 있고 오랜만에 얼굴 보고 싶으시대. 시부모님은 저희 친정과 같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식품 사업을 오래 하셨고 현재는 시아버지 건강이 나빠지셔서 일을 쉬고 계신다고 했어요. 남편 남동생이 사업체를 함께 운영하며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시부모님은 성품이 너그럽고 친절하셨습니다. 사귀면서 한 번, 약혼식 때 한 번, 이번이 3번째 뵙는 거였는데 예비 시댁집을 방문한 건 처음이었죠. 어머님, 오랜만에 뵙죠? 죄송해요. 제가 대전에서 일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결혼 전에 시댁은 와봐야지 싶어서 식사 초대한 거야. 부담 가질 필요 없어. 어여 앉아. 귀한 걸음 해줘서 고맙다, 아가. 오빠는 일이 생겨서 조금 늦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식사 준비 같이 도울까요? 아니야. 손님이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 여기까지 오는데도 힘들었을 텐데 쉬어야지. 상욱이 아빠랑 동생도 공장에 일이 있어서 조금 늦는다는구나. 우리 여자들끼리 결혼 얘기도 하고 수다나 떨자꾸나. 감사해요, 어머니. 빈손으로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한우랑 장례삼 준비해봤어요.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요. 이런 귀한 걸? 우리도 못 해준 걸 이렇게 자꾸 해줘서 어떡해. 상욱이도 어디서 너 같은 복덩이를 데려왔는지. 회사 운영한다고 힘들지는 않니? 결혼하면 시댁 자주 안 와도 된다. 너희들이 알콩달콩하게 잘 살면 그게 효도야. 아참, 내 정신 좀 봐. 목마르지? 아줌마, 여기 마실 것 좀 가져다 줘요. 안 들리나? 아줌마! 어머니 음식 준비하신다고 바쁘신가 봐요. 제가 가서 말씀드릴게요. 손도 좀 씻고요. 예비시댁을 도착하자마자 인상 좋으신 아주머니가 저를 반겨주셨는데 시댁에서 일하시는 가정부인가 보더라고요. 친절하게 짐도 들어주시고 신발도 가지런히 정리해 주시는데 다른 걸 보지 않아도 손끝이 야무지신 분인 게 눈에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이모님. 상우 씨랑 결혼하게 된 최미연이라고 합니다. 물 한 잔만 마실 수 있을까요? 어머, 제가 마실 거 가져다 드려야 하는데 깜빡했네요. 직접 담근 식혜 있는데 그걸 드릴까요? 첫째 도련님 약혼녀라고 들었는데 어쩜 이렇게 귀티가 흐르실까? 식혜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이모님. 부모님이 참 귀해하시며 키우셨겠네요. 제가 오늘 맛있게 저녁 해드릴게요. 식혜 먹어보니 먹지 않아도 음식 맛이 어떨지 알겠는데요.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가정부 이모님은 첫인상과 동일하게 따뜻하고 온화하신 분이셨어요. 신기하게도 처음 만난 것 같지 않고 오래 알던 사람처럼 친근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빤히 바라보시는데 눈빛이 심상치 않다고 할까요? 암튼 어떤 감정이 듬뿍 담긴 눈으로 계속 쳐다보셔서 제가 무슨 실수를 했나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예비 시아버지 시동생 약혼자가 도착했고 말 그대로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진 식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맛도 일품이었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이라 간만에 과식을 했지 뭐예요. 식사 후 시댁 식구들과 결혼에 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작별 인사를 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문 앞까지 배웅해준 약혼자에게 그만 들어가라 인사하고 제 차에 타려고 할 때였죠. 갑자기 가정부 이모님이 혼자 나오시더니 제 손에 종이 쪽지 하나를 쥐어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이모님, 이게 뭐예요? 아가씨, 여기서 벗어나면 혼자 있을 때 읽어봐요. 네? 전 바로 들어가 봐야 해서 길게 설명 못해요. 꼭 혼자 읽어보세요. 긴급한 말투로 다짜고짜 제게 쪽지를 건넨 이모님은 서둘러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운전을 하고 대전으로 가는 내내 가정부 이모님에 대한 의문이나 궁금점이 머릿속에 한가득이었어요. 혼자 생활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도착해서 주머니에 넣어둔 쪽지를 펼쳤는데 내용을 읽자마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고요. 쪽지에는 박상욱은 유부남입니다. 부인과 딸이 있어요 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정부 이모님이 거짓을 말하거나 일부러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참 동안 내용을 곱씹었더랬죠. 가정부가 저를 빤히 바라보던 그 눈빛, 어떤 감정이 실려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떠올려 보면 연인 혹은 측은함과 같은 염려가 담긴 것 같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지체할 수 없어서 아는 분을 통해 긴밀하게 흥신소를 소개받았습니다. 전직 형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흥신소 대표에게 예비 신랑의 신상과 주변 인물들, 특히 부인과 딸이 있는지 상세하게 알아봐달라고 의뢰했습니다. 한 달 후 흥신소를 통해 예비 신랑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다리에 힘이 풀릴 정도였어요. 어떤 여자아이를 안고 있는 약혼자의 모습, 그 옆에 있는 어려 보이는 여자의 사진을 보며 배신감을 떠나 충격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최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박상욱은 딸이랑 동거녀가 있더군요. 혼인신고만 안 했지 사실혼 관계입니다. 동거녀는 박상욱이 다니던 로펌에서 일하던 사무보조였고 대학생일 때 박상욱과 만나서 임신까지 한 걸로 보입니다. 아이는 이제 3살인데 동거녀 부모 밑으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요. 확실히 둘의 관계가 사실혼 관계예요? 그저 아는 사이가 아니라요?
박상욱이라는 남자가 아주 주도면밀해서 주변에 철저히 비밀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은 그 집을 방문하고 동거녀 아이와 외출을 하는 정황과 3년 전 로펌을 그만둔 이유도 비서와의 스캔들이었다는 걸 로펌 대표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비밀로 하고 저와 결혼을 하려고 했다는 말이죠? 말 그대로 법적으로 깨끗하게 미혼인 상태니까요. 문제가 하나 더 발견됐는데 이 자료 보시겠습니까? 자료에는 박성욱이 왜 저와 결혼하려고 했는지 이유가 나와 있었습니다. 조사하다 보니 시댁까지 알아보게 됐는데 말 그대로 사업은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고 시댁집부터 재산 전부가 경매에 붙여졌거나 압류를 당한 상태였어요. 어쩐지 시댁 식구들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희 회사나 사업에 관한 질문을 그렇게 많이 하더니 처음에는 시댁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 관심이 많나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제 재력을 보고 어떻게든 빈대를 붙이고 한탕하려는 속셈이었나 봅니다. 심지어 약혼자가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흥신소에서 알려준 주소로 동거녀를 찾아갔습니다. 끝내더라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더라고요. 현관벨을 누르고 제 얼굴을 마주한 여자는 이상하게도 덤덤한 얼굴이었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안지영 씨. 들어오세요. 저도 만나보고 싶었던 참이에요. 내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네, 박상욱이라는 남자 생각보다 뻔뻔하거든요. 다른 여자 만나고 있으면 저한테 말하는 편이에요. 거짓말하기 싫다고요. 그럼 저하고 결혼하려는 것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결혼한다고 한 여자가 그쪽이 처음도 아니고 찾아온 것도 처음이 아니라서요. 뭐라고요? 그럼 나 이전에 결혼하겠다는 여자가 또 있었단 말이에요? 지난 6년간 2명 정도 더 있었네요. 오늘 찾아오신 건 박상욱 정체에 대해 다 알고 오셨다는 말이네요. 뭐가 궁금해서 오셨어요? 저요? 아님 우리 딸? 당신 그걸 다 알면서 어떻게 그 나쁜 놈이랑 아직도 만나요? 당신 두고 딴 여자랑 결혼한다고 하는데 그게 참아져요? 그건 제 사정이고요. 저도 처음에는 별짓 다 해봤는데 결국 그 남자한테 못 벗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젠 그러려니 해요. 둘 다 제정신이 아닌 거 알아요? 아이한테도 못할 짓이라고 생각 안 들고요? 진짜 최악의 부모다. 아이가 불쌍하네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연녀로 살아가는 여자도 사기 결혼을 하려고 한 그 남자도 정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직접 동거녀를 만나고 보니 더더욱 그런 남자와 집구석은 엮이는 게 아니라는 현실감이 느껴지더군요. 미연아, 우리 10월쯤 결혼식 올리는 거 어때? 반년 정도 결혼 준비하면 자기 스케줄에 무리 안 가고 충분하겠지? 오늘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당신이란 사람 진짜 뻔뻔하다. 알고는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자기 갑자기 왜 그래? 자기? 웃기고 있네. 너 36살 먹고 그렇게 사람 사기치고 다니는 거 아니야. 네 딸한테 부끄럽지도 않니?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딸이라니. 잡아댈 생각하지 마. 사진이랑 증거 다 있고 안지영 씨도 직접 만났어. 뭐? 언제 만났어? 너 내 뒷조사하고 다닌 거야? 그거 불법인 거 몰라? 당신이 나한테 법적인 잣대 들이댈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런 걸로 따지면 너가 혼인빙자죄지. 내가 너한테 물질적인 걸 받거나 횡령한 게 없는데 성립이 안 되지. 입만 살아가지고 변호사 능력 왜 이런 데서 낭비하니? 우리 회사 내 재산 탐나서 접근한 거 모를 줄 알아? 시댁이라는 게 망하기 일보 직전에 당신 사무실도 재정난이더라? 돈 보고 아주 의도적으로 접근한 주제 이래도 사기 결혼 아니라고 할 수 있어? 너 아무리 그래도 나보다 어린 게 말 반토막인 거 아니지 않아? 돈 좀 있다고 유세야? 내가 너 털어먹은 것도 아닌데 뭘 그리 예민하게 굴어? 돈 오고 간 거 없었다고 끝이야? 지난 2년간의 내 애정, 노력, 시간은 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사기꾼아? 파혼이야. 인생이 아깝다 정말. 아이씨, 진짜 고한현이랑 만나줬더니 말이 많네. 내가 너 재산 빼돌렸어? 솔까 말해서 우리가 결혼했어? 애 낳았어?
무슨 사기꾼이라는 거야? 이 여자 진짜 선 넘네. 막말을 아주 물 흐르듯이 하네? 아름다운 이별은 없다고 하지만 네가 진짜 더러운 끝을 만드는구나. 내가 고아인 게 그렇게 싫었으면 왜 결혼하자고 했니? 웃기네. 네 태생이 그런 게 그럼 자랑이야? 나 이래봬도 변호사야. 잘 나가는 전문직 남자 미쳤다고 과거할 수 없는 널 만나겠어? 네 재산도 솔직히 입양해준 부모 덕이잖아. 어디서 고결한 척해? 마지막 남은 구질구질한 미련까지 한 방에 해소해줘서 잘 됐네. 다시는 보지 말자. 연락도 하지 말고 내 눈에 띄지도 마. 뭐? 돈 밝히는 당신이 더 잘 알잖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나한테 다시 한번 회꼬지해봐. 내가 너 매장시켜버릴 거야. 네가 그렇게 보잘것없이 무시하는 나한테 가장 많은 건 돈과 힘 아니겠어? 끝까지 추잡하게 구는 약혼자에게 파혼 선언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더러운 놈이 힘들게 얘기한 제 과거까지 들추며 뭐라 할 줄은 몰랐거든요. 심장이 두근거리며 눈물이 차올랐어요. 당당하고 센 척 말을 했지만 제 첫사랑이자 결혼까지 생각한 남자였기에 무덤덤할 수 없더라고요. 약혼자와 결혼을 앞두고 제 친부모님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갓난아기 때 베이비박스라고 불리는 곳에 버려졌던 아이였거든요. 충남 논산에 있는 보육원 한켠에 버려졌던 아이. 그것이 제 어린 시절을 정의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운 좋게 초등학교 시절 지금의 부모님이 입양해 주셔서 10대 때부터 지금까지 무탈하게 살고 있기는 했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과거와 속마음을 꺼내 보였던 사람이 저런 사기꾼의 파렴치한이었다니 제 스스로가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지난 2년간 제가 사랑했던 남자는 누구였던 걸까요? 저급한 저런 남자에게 속았다는 게 자존심도 상하고 비수가 되어 한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는 의견 차이로 파혼을 했다고 죄송하다고 했어요. 차마 저를 축복해 주시고 기대했던 분들에게 사기당했다고 말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처음에는 충격을 받은 눈치셨지만 너라면 충분히 생각해보고 결정했을 거라면서 결국 저를 위로하고 납득하셨고요. 파혼 후 예비 시댁이든 전 약혼자든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도 않고 서울 땅도 안 밟고 싶었지만 저에게 진실을 알려준 가정부 이모님이 많이 생각났어요. 달리 연락할 방도도 모르겠고 무작정 집 앞에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지나고 퇴근하고 나오는 가정부 이모님이 보였습니다. 이모님, 저 기억하시겠어요? 아가씨는 알다 마다요. 파혼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여긴 어쩐 일이에요? 이모님께 고맙다는 말도 못한 것 같아서요. 일단 차에 타세요. 집에 데려다 드릴게요. 일부러 나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요? 안 그래도 되는데 집에 데려다 주면 나야 고맙죠. 몇 달 만에 만난 이모님은 여전히 친근하고 좋은 분이셨어요.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던 친이모를 해우한 느낌이랄까요? 제 인생이 그 사기꾼 집안과 엮여서 진창에 빠질 수도 있었는데 이분 덕분에 모면했다고 생각하니 더 고마움이 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 피곤하실 테지만 차 한잔하자고 부탁드렸어요. 정말 이모님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안 가요. 나도 그 집에서 3년 넘게 일해서 그저 입 닫고 귀 닫고 모른 척하고 살았는데 아가씨를 보니 그럴 수가 없더군요. 예의 바르고 참한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내 딸이었으면 얼마나 상처받고 힘들까 싶어 내버려 둘 수 없어서 몰래 그런 쪽지 준 거예요. 그러셨구나. 따님 있으세요? 얘기하자면 길어요. 딸이 있었기는 한데 지금은 없어요. 어릴 때 시장에 같이 갔다가 잃어버렸거든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돼요? 아, 저런. 저는 올해 32살이요. 역시 아가씨 처음 봤을 때 우리 딸 나이겠구나 했는데 동갑이에요. 아마 살아있다면 아가씨 같겠죠? 5살 때 잃어버렸어요. 벌써 27년이 흘렀네요. 5살 때.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실종 신고나 여러 가지 수소문 해보셨나요? 그럼요. 아직도 연락 기다리고 있어요. 애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일찍 세상 떠났고, 저도 아이 잃어버린 곳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대전에 계속 있다가 몇 년 전에 이 집 소개받고 서울에 일하러 왔어요. 대전이요? 거기서 아이를 잃어버리셨어요? 네, 대전 아가씨라 해서 그쪽이 더 애틋하고 마음이 쓰였죠. 다른 건 안 바래요. 제가 죽기 전에 딸의 생사만이라도 확인하고 싶네요. 이모님의 말을 들으니 처음 만나 감정을 담아 빤히 바라보던 눈빛이 이해가 갔습니다. 저를 버린 친부모는 누구일까? 도대체 왜 버렸을까? 온갖 상상과 원망을 하던 제 어린 시절이 떠오르면서 저와 반대로 아이를 잃어버리고 평생을 그리움으로 사는 이모님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친부모는 과연 나를 찾아는 봤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제 인생을 구해준 은인이라며 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말씀드리고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처음에는 마다하던 이모님도 따님을 찾는데 도움을 드릴 수도 있지 않냐고 제가 거주하는 곳이 대전이니 더더욱 그렇다 하니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따님 실종 때문에 정기적으로 대전을 다녀간다는 말씀에 다음에 식사를 하자고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약혼을 하고 한동안 주변 사람들과 약속을 잡거나 모임에 나가고 싶지 않더군요. 하지만 간만에 보육원 동기이자 친자매 같은 친구 녀석과 만나기로 했죠. 친구는 저와 마찬가지로 이명계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과 동남아 시장에 진출해서 입지가 탄탄했습니다. 미용사 출신으로 헤어 제품을 만들어 저보다 먼저 자리를 잡은 친구는 저희 회사가 해외 진출을 할 때 실질적인 자문도 많이 해주고 활로를 개척할 때 누구보다 많이 도와준 은인이기도 했죠. 김희주, 얼굴 까먹겠다. 중국 상하이가 그렇게 좋아? 꿀 발라뒀냐고. 어떻게 반년이나 날 안 보러 와? 시스터, 무슨 소리야? 내가 상하이 비행기 티켓까지 끊어줬는데 너가 안 온 거지. 이번에 여행도 오고 너희 마스크팩 상하이 쪽에서 지점 하나 내라니까. 이 대전 지방령 같으니라고. 너무 보고 싶었어. 내 사랑 김희주. 최미연 이 땅콩아. 아주 말로만 사랑하지? 파혼 얘기는 뭐야. 어떤 눈빛 놈이 너한테 그러든? 간만에 만난 친구에게 그간 사기꾼 약혼자 시댁 얘기를 소상히 했습니다. 너는 그런 것들을 가만히 뒀어? 아주 제대로 망하게 해야지. 아주 보살납셨네. 최미연 성격 많이 죽었다. 뭐하러 그래? 어차피 집안 재정 상황이나 그 인간 상태 보니 내가 굳이 안 나서도 곧 끝날 각인데 뭘. 그 가정부 이모도 대단하시다. 너 그 정도면 너 인생 구해준 히어로 아니니? 그분 참 좋은 분인데 27년 전에 대전 재래시장에서 딸을 잃어버리셨대. 5살 아기를. 아직도 포기 안 하셨더라. 5살 딸을? 나랑 비슷하네. 나도 5살에 보육원 갔는데. 맞다. 너도 5살에 대전에서 버려졌다고 했지? 대전 아동보호시설에 얼마 있다가 논산 강경 보육원으로 갔었지. 난 신생할 때 버려져서 기억도 없는데 넌 엄마 얼굴 기억나지 않아? 조금 희미하게? 엄마가 어렸을 때 게장 만들어주신 거 기억나고 내가 들고 있던 강아지 인형 정도 기억나지? 거의 30년 가까이 돼서 잘 모르겠어. 넌 친부모님 안 찾아? 나 갓난아기 때 버려진 게 확실하니까 엄도 안 난다고 해도 넌 5살 때니까 부모가 널 잃어버린 걸 수도 있잖아. 모르겠어. 버렸을 수도 있고 잃어버렸을 수도 있잖아. 괜히 친부모 찾는다고 해서 만났는데 만나기 싫었다 하면 어떡해? 2번 버려지는 거잖아. 씁쓸하게 말하는 친구 얼굴을 가만히 보는데 갑자기 이모님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내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상상이냐고 애써 생각을 말았지만요. 친구 희주는 결혼식을 2달 앞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남자 때문에 힘들어서 연애나 결혼 얘기가 진절머리 나기도 해 찐사랑과 연애 7년 끝에 결혼하는 친구를 보니 너무 아름답고 좋아 보였죠. 27년 동안 봐온 친구 모습 중에 가장 행복해 보이기도 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모님이 대전에 오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좋은 한정식 집에서 식사를 대접했어요.
이렇게 비싼 곳에서 밥 안 먹어도 되는데 내가 뭘 했다고. 무슨 말씀이세요? 제 은인이시라니까요. 이것도 약소예요. 마음 같아선 한재산 해드리고 싶을 정도인데요. 말만이라도 고마워요. 아이, 그런데 이런 말 하면 실례려나? 네? 무슨 말씀인데요? 나 그 집 가정부일 그만뒀어요. 아니, 잘린 거라고 봐야겠죠. 일을 잘리셨다고요? 왜요? 결국 사업 부도나고 아예 그 집이랑 재산 될 만한 게 죄다 경매로 넘어가 버리고 길거리에 나앉았지 뭐예요. 첫째 변호사 아드님은 무슨 기업이랑 일하다가 사기죄로 고소당해서 집행유예 3년 선고받았다고 하고요. 아무튼 아가씨랑 헤어지고 반년 동안 다사다난했어요. 마지막 월급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일 그만뒀죠. 후일담을 들을 줄 몰랐는데 신기한 인연으로 인해 그 집안의 말로를 듣게 되었어요. 예상했던 일이라서 놀랍지는 않았지만 전 약혼자까지 이렇게 안 좋은 상태일 줄은 몰랐거든요. 사람이 남 등쳐먹고 살면 최후가 좋을 수 없다는 진리가 여기에도 적용되나 싶었고요. 이모님, 혹시 따님 얘기 몇 가지 물어봐도 돼요? 다른 도움은 다 싫다고 하시니까 따님 찾는 일은 제가 좀 도울게요. 진짜요? 나야 그래주면 너무 고맙지. 뭐든 물어봐요. 따님 이름이랑 인상착의, 잃어버린 장소 아시는 거 말씀해 주시고 어릴 때 사진 있으면 볼 수 있을까요? 이름은 김혜주고요. 대전 전통시장 작은 골목에서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을 때 양갈래 따은 머리에 멜빵 바지 입고 인형 들고 있었고요. 사진은 서울 집에 다 있고 지금은 실종 전단지만 갖고 있는데 볼래요? 어릴 때 집이 어려워서 돌사진이랑 사진 몇 장만 찍어둔 게 다네요. 그게 그렇게 한이 될 줄은 몰랐죠. 이모님은 바랜 실종 전단지를 제게 보여주셨어요. 선명하지는 않지만 모자를 쓰고 있는 여자아이의 모습이었죠. 사진을 본 순간 누군가가 제 머리를 댕 하고 치는 기분이었어요. 완전하게 정면의 모습이 아니라 단언할 수는 없었지만 사진 속 아이는 제 친구의 모습을 빼다 박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소림이 끼치면서 온몸에 닭살이 돋았습니다. 혹시 아이가 실종 당시에 들고 있던 인형 뭔지 기억나세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애한테 아기 인형이랑 강아지 인형이 있었거든요. 그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네. 그럼 평소에 아이가 좋아하던 반찬이나 자주 해주시던 음식이 있었나요? 그 어린 게 뭘 아는지 간장게장을 참 좋아했어요. 반찬 투정을 곧잘 하던 애가 게장에 비빔밥을 김에 싸주면 그걸 참 맛나게 먹었어요. 밥 한 공기를 뚝딱 했다니까요. 익힌 음식이 아니라서 식중독 걸릴까봐 아주 자주는 못 먹였지만 입맛 없어 할 때 해줬죠. 맙소사,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왜 그래요?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이모님, 제가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러는데 이 전단지 가져도 되죠? 그리고 이모님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얼마든지요. 그런데 무슨 일이에요? 제가 확실해지면 바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길로 회사에 하루 휴가를 내고 서울에 있는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너무 급박한 일이니 당장 만나자고 말이죠. 다음 날 사업자 다시 중국 상해로 돌아갈 준비 중이었던 친구는 저의 연락을 받고 많이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평소 웬만한 일로 흥분하거나 급하게 굴지 않는 제 성격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무슨 정신으로 운전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달려서 친구 오피스텔로 갔습니다. 최미연,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저녁에 이렇게 급한 일이라고? 너답지 않다? 큰일이야? 표정 왜 그래? 희주야, 일단 심호흡 좀 할게. 너무 떨린다. 이 전단지 좀 봐봐. 이게 뭔데 그래?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이 사진 속 아이, 너야? 너 맞아? 김혜주, 당신 아이 5살. 이거
나잖아. 친구는 실종 전단지를 보며 벌벌 떨기 시작하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 이게 뭐야? 미연아. 희주야, 나 너희 엄마 찾은 것 같아. 친구야,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찾았다고. 내가 얼마 전에 내 은인이라던 예비시대 가정부 이모님 기억나지? 왜 우리 또래 딸 잃어버렸다고 했던 분. 설마 그분이 내 엄마라고? 응. 내가 이번에 식사 대접하면서 혹시나 하고 이것저것 물었는데 네 얘기랑 일치하더라. 전단지 사진도 너랑 비슷하게 생겼고. 그분은 뭐라고 하셔? 내가 딸인 거 말씀드렸어? 아니, 혹시 몰라서 확실할 때 얘기하려고. 이모님 사진도 찍어왔어. 한번 봐봐. 친구는 믿기지 않은 눈으로 눈물을 그렁그렁한 채 이모님의 사진을 한참이나 바라보더군요. 그러더니 이윽고 휴대폰을 안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를 애타게 부르주는 친구를 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모님 연락처 드릴 테니까 네가 직접 연락하는 건 어때? 사실 딸인 네가 직접 연락하고 밝히고 싶어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불어 이모님에게 딸을 찾은 것 같다고 설레발치지 않았어. 너가 원하는 대로 해. 얼마나 원하던 순간이니? 고마워, 미연아. 내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진정 좀 하고 생각해 볼게. 배려해줘서 너무 고마워, 친구야. 친구는 자신이 바로 연락하면 엄마가 너무 놀라실 것 같다고 제게 이모님과 상의해서 만날 장소와 시간을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재회를 앞두고 엄마도 자신처럼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냐고요. 저는 기꺼이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이틀 뒤 주말, 서울에 있는 이모님 집에서 두 모녀의 해오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함께 그 자리에 와주면 좋겠다고 해서 같이 갔고요. 제가 먼저 이모님 집에 도착해서 상다리가 휘게 음식을 준비하는 이모님을 도왔습니다. 거의 28년 만에 만나는 친딸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고 싶다고 준비하셨다 하더라고요. 소녀같이 들뜨고 긴장하는 이모님을 보니 저도 같이 떨렸습니다. 저도 친구 녀석을 기다리는 몇십 분이 1년같이 느껴졌는데 이모님은 오죽하셨을까요? 친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모녀가 서로 얼굴을 보고 주저앉아 우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했을까요? 그 긴 세월을 서로 찾아 헤매고 그리워했는데 말이죠. 겨우 감정을 추스르고 밥상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제 이름이 김혜주였는지 몰랐어요. 여태 김희주를 알았거든요. 아마 발음이 비슷해서 그런 걸 거야. 한글도 제대로 다 몰랐는데 뭘. 대전시장에서 잃어버려서 대전에만 돌아다니셨구나. 저는 대전에 있다가 논산강경보육원에 갔거든요. 잃어버리셨거나 버렸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논산 쪽도 갔었는데 강경은 생각을 못했구나. 이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맴맴 돌았다니. 엄마가 미안해, 혜주야. 미안하다 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서 지금껏 저를 찾아주신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만난 게 어디예요? 이런 인연이 있을까요? 제 친한 친구가 이렇게 저희 모녀를 찾아주다니 아직도 안 믿겨요. 나도 아직 믿기지가 않구나. 미연이야, 너무 고마워서 내가 말로 다 못하겠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아니에요, 어머님. 두 분 다 제 인생의 은인들인데 제가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는다면 그걸로 좋게요. 진심 너무 잘 됐어요. 진짜 앞으로 둘 다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어요. 친엄마를 찾은 친구가 부럽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초등학교 때 저만 입양이 되고 홀로 보육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친 친구를 보면서 미안하고 안쓰러운 게 컸거든요. 그래서 더 축복하고 잘됐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두 모녀의 첫 해오를 지켜보다가 둘만의 시간을 보내라고 조용히 집을 나왔어요. 새삼 인연이란 게 무엇일까? 진실된 마음은 하늘이 감복하는 걸까 하는 의문도 들었죠.
인연이란 삶의 한 모퉁이에서 어떻게 만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2달 뒤 친구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꽃다운 모습으로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사랑스럽던지요. 장담하건대 그 순간은 세상 어떤 여자보다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을 겁니다. 미연아, 너무 고마워. 너한테 어떻게 더 이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 너 그 고맙다는 소리 한 번만 더 하면 100만 번 채우겠다. 그만해. 그래도 진심 그런 걸 어떡해. 희주야, 나 사실 예비시댁이랑 사기꾼 약혼자놈 때문에 왜 내가 이렇게 상처받고 말도 안 되는 일을 겪나 했었거든? 그런데 이런 좋은 인연 이어주려고 내가 진흙탕 밟았나 싶어. 미연아, 나 여태 너한테 항상 미안했어. 우리 보육원 같이 있을 때 너가 먼저 입양되고 다시 파양돼서 보육원 돌아왔을 때 네가 울고 고통스러워하던 거 아직도 생각나. 내가 평생 네 옆에서 가족 해준다고 약속하고 나만 입양됐을 때 너 마지막 인사 기억나? 이제 8살 된 너가 날 보면서 웃어주더라. 나는 아직도 그 웃는 얼굴이 잊을 수가 없어. 나이가 들수록 더 생각나. 네가 어떤 심정이었을지 마음이 절절해서. 평생 옆에 있어준다고 약속했는데 못 지켜서 미안했어. 그걸 아직도 기억해? 내가 웃었어? 난 그냥 네가 행복했으면 했거든. 나는 비록 취소됐지만 너라도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으면 했어. 어렸지만 우리도 알 거 다 알고 있었고. 미안해 하지 마. 그래도 잊지 않고 계속 연락하고 너가 만나러 와줬잖아. 지금도 내 옆에 있고 우리 엄마도 찾아주고. 울지 마. 아까까지 세상 제일 이쁜 신부에서 세상 제일 못난이가 되잖아. 아니거든? 우리 신랑은 내가 뭘 해도 제일 이쁘다고 하거든요. 아우, 부러우면 지는 건데. 아무튼 나는 결혼 선물 제대로 한 거다. 그러게, 내가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결혼 선물 받았네. 우리 엄마. 비어있었을 혼주석에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앉아 계신 이모님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울컥하더군요. 결혼식이 시작되고 참으려고 했지만 신부와 신부 어머니, 저 이렇게 셋은 서로의 사연을 알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기야 신랑까지 울어버려서 식장은 눈물바다가 되었고요. 친구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로 허니문 베이비를 가지게 됐어요. 이모님이랑 여전히 자주 연락하고 있는데 손주가 생긴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전화만 했을 뿐인데도 입꼬리가 올라간 이모님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는 바로 아기가 져서 신혼생활을 많이 못 즐겼다고 투정하는 신랑을 달래기 바쁘다고 어찌나 푸념하는지 보기에 겨워 네가 요강에 모를 싼다고 제가 핀잔을 줄 정도였어요. 툴툴거리는 제가 외로워 보였는지 친구가 슬쩍 소개팅을 제안하더라고요. 저는 제 인생에 한동안 남자는 없다고 한사코 거절했지만 거절을 거절한다며 밀어붙이더군요. 자기 신랑이 장모님 찾아준 은혜를 반드시 기필코 갚겠다고 했다나 뭐라나요? 우여곡절 끝에 만난 소개팅 자리에서 저는 지금의 신랑을 만났습니다. 첫 만남에 말수도 없고 재치라고는 개미 눈꽃만큼도 없어 보였지만 사람을 잘 대할 줄 몰라서 그런지 속은 진국이더라고요. 회계사라는 직업답게 가끔 계산하는 로봇을 인간화하면 당신일 거라고 제가 가끔 놀리기는 하는데 그런 소리를 듣고도 좋다고 해벌쭉하는 걸 보면 절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저도 신랑을 많이 사랑하고요. 제가 직접 겪어보니 인생은 한 치 앞을 모른다는 말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 말만큼 드라마틱한 말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비록 저와 제 친구는 불행하다고 할 수 있는 유년기를 보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사랑과 명예를 가지며 살아가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마음속의 사랑을 품고 사는 사람에게 신은 이렇게 뜻밖의 선물을 주나 봅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신 여러분의 삶에도 예기치 않은 선물이 곧 도착할 겁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모두에게 감사와 행복을 전할게요.